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잘 아시겠지만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해양수산부라든가 농림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일부 사무가 위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산지 관리 사무와 같은 행정관리 업무만 일부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부득이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수산물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수부로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정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여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일부가 유출이 되었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일본산 수산물을 특히 이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특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도 일본 정부는 WTO에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또 제소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2019년도 4월에 WTO에 저희의 수입 금지 특별 조치가 합당하다는 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4월에 일본 정부는 원자로 내에 있는 오염수를 해양 방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여름경에는 해양 방출이 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간 관리 현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물이죠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을 늘리고 계속 이제 해역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규제, 즉 8개연에 대한 수입 규제라든지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원산지 표시와 같은 이런 유통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국내산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해역, 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세 단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역 관리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역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생산 단계, 여러분들이 아시는 양식장이라든지 위판장과 같은, 그러니까 유통이 되기 전 단계에 대한 수산물을 해양수산부, 특히 이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 된 이후에는 시장이라든지 마트와 같은 곳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추가 제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이 식품이 안전한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비자가 검사를 한번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입수산물인데, 수입수산물은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해역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전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은 그 외에 일본 수산물이 수입이 될 때에는 매건 신고 건수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입된 수산물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소비자한테까지 가는지를 이 이력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게 예전에는 17개 품목이었습니다만 최근에 4개 품목이 확대가 되어서 21개 품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의무 제도를 통해서 유통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살아있는 활수산물은 원래 전 품목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나 최근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5개 품목이었습니다만 5개 품목이 확대가 돼서 현재 20개 품목, 20개 품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좀 더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해역관리입니다. 해역 모니터링은 정부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 39개 우리 시 연안 해역에 대해서 정점을 정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2년도에는 그 수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제주 해역을 포함해서 6개 해역에 정점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23년에는 여수라든가 거제와 같은 해역이 또 7개소가 추가가 되어서 현재는 총 52개 정점으로 확대해서 방사능 해역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역 모니터링을 그동안 실시한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상당한 양의 오염수가 해양 방출이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2011년도 이전과 2011년도 이후까지 해역 모니터링을 통한 방사능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유의미한 그 방사능 수치의 결과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일단 분석되고 있고요. 그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와 함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안전관리 강화 방안 관련해서 생산 단계입니다. 생산 단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준치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이제 수치 노드나 세슘의 어떤 기준치 농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00 베크럴로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표시에 이렇게 자료에 보시면 한국이 100이고 미국이 1200 그리고 EU와 1250 그리고 코덱스라고 부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는 1000 베크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방사능과 관련한 요도와 세슘의 그 기준이 코덱스와 같은 국제 기준 대비해서도 한 10배 정도 그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측에 보시면 이와 더불어서 일단 생산 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당초에는 그 40품종, 40개 품종에 대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는데 현재는 그 전 품종으로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검사 건수도 올 연말까지 8,000건을 목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늘려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현재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그 원전 사고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3만 건 가까이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방사능 검사 기준치가 일단은 한 번도 이렇게 오버된 적이 없고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한 번도 불합격 판정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해양수산부라든지 국립수산부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서 언제 수거를 했는지 또 어디서 수거했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앞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소비자들께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부분 때문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올해부터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이 샘플을 가져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여기 이렇게 좀 궁금한데 검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그 공무원이 직접 가서 시료를 제치해서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 이렇게 좀 서비스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업계에서 이런 그 신청을 하면 유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업계 관계자들도 우리도 무상해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소비자들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거, 이게 제일 아무래도 두려워하고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에 관련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무조건 건건이 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게 돼 있고 이 들어온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유통이 돼서 소비자들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유통업자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통이력관리 품목이 17개 품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4개 품목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21개 품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모든 품종이 수산물 이력 관리대 대상 품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산지 표시 제도인데 이거는 뭐 원산지 표시 제도는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은 원산지 표시 단속에 위반하거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과태료라든지 처벌 규정이 좀 많이 강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관리 품목이 예전에는 살아있는 활수산물은 모든 게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든 수산물이 대상이었고 음식점이 이제 15개 품목만 대상이 되었는데 20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3중 구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중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정부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지도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연중상시 모니터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든지 또 명절이라든지 이런 특별 중점 소비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또 횟수라든지 여러 단속 인원을 좀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추가로 생긴 올해 이제 처음 생긴 제도인데 국민 우려 품목 취급업체 전수 점검 제도라는 게 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는 특히 일본산과 같은 그런 소비자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전수 점검을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일단은 일본산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수입 품목들이 이력 대상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력 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력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민 우려 품목 취급업체 전수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현재 올해 해수부에서는 지금 5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자료에는 없었지만 해수부에서는 최근에 수산안전 국민소통단을 또 구성을 해서 민간으로 30명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뭐 팩투어라든지 그다음에 합동점검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국민소통 민간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해수부에서도 소비자들과의 어떻게 소통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정부의 그 수산물 안전 현황을 잠깐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저희 시에서도 뭐 권한이 우리 시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시에서 그동안도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로 내에 있는 오염수를 대량 방출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후에 22년도에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이제 3월에는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중점 관리 지역을 저희가 이제 또 5개 지역을 정하고 그리고 2,700개 업체 정도를 중점 관리 업체로 정화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또 유관기관 합동 원산지 표시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고 올해 5월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굉장히 또 열심히 지역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돼서 저희와 같이 해수부와 같이 5월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수산물 안전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 안에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 이제 구성 현황입니다.
제가 일단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일하고 있고 시민안전실장님이 총괄조정반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국장님께서 통제관으로 통제를 하고 계시고요. 상한총괄반, 방사능평가반, 해양수산총괄반 그리고 시민홍보관으로 이렇게 4개반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어업이라든가 뭐 최근에 소비 감소와 같은 수산업계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에는 지역경제대책반을 추가를 해서 총 5개 반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일단 구축되어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장비 및 일감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 유통 단계 부산시 안에 저희 자체적으로 보면 유통 단계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자료에는 지금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추가로 알아보니 환경이라든지 대기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또 추가로 3대가 삼중 수소 장비까지 3대가 있어서 6대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6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산 단계 양어장이라든지 위판장, 공판장의 어떤 안전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는 곳은 우리시 산하의 수산자원연구소인데 여기에 또 방사능 장비가 2대가 있어서 현재 저희 자체 내에는 저희 8대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부산시 안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부산지방식약청과 같은 이제 국가기관을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한 28대의 방사능 검사 장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방사능 검사 역시 해수 모니터링이라든가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해수 모니터링을 저희가 그 부산 연안해역에 6개 정점을 정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신속 검사 장비가 또 고정돼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안해수 5개 지점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매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해수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 생산 단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 있고 유통 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 내로 일단 방사능 검사한 결과도 모두 일단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참고로 왼쪽에 보시는 정점은 그 기장에 있는 문중 방파제부터 시작해서 강서구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연안해역까지 해서 6개 정점에 무인 감시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속 검사가 일단은 방사능 신속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에는 부산 내역 5개 정점에 대해서 채수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월 이제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일단은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역 관련해서 신속 검사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5개 정점에 대해서 정밀 조사도 하고 있지만 추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횟수라든지 조사 정점 같은 것들은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선박 탑재 방사능 검사 장비를 설치를 해서 해수에 대해서 이동식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원연구소에 장비가 2대밖에 없는데 일단 당장 이제 1대를 추가를 할 계획이 있고 검사량도 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도 올해 또 3대가 추가가 될 계획이고요. 검사 건수도 한 2배 정도를 늘려서 검사를 또 이렇게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사실 이것도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와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적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영도에 있고 또 부산지원이 또 동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도 있고 부산지방식약청과 같은 부산에는 국가 이런 검사기관, 연구기관들이 많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과의 이런 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검사 결과들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메인 창에 보면 해양수산안전이라는 그런 코너를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시 검사 기관에서 했던 결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일단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본산 수산물의 불법 유통이라든지 제대로 이력 관리되는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도 단속 인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명예감시원도 전대 20명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기간 특별합동 단속도 횟수도 늘려서 좀 강화할 계획이 있고요. 이력제에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력제 대상 품목이 또 내품종이 증가가 됐고 또 수입업체라든지 유통업체들이 이걸 신고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는 정부에서 또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업체라든지 또 관련 또 기관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와 협력해서 이력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단 이거 마지막은 제목은 수산물 안전소통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가 뭐 정부 계획이나 우리시 계획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생산 단계, 유통 단계, 뭐 해역 관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또 열심히 해도 소비자들,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정말 잘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전광판이라든지 SNS라든지 각종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민단체라든지 업계와의 간담회, 설명회 이런 소통의 시간도 또 자주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수산업계 이제 피해인데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물 상생 할인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식회라든지 소비 촉진 행사도 굉장히 여러 행사를 짜투리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더 나은 또 시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